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 유행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죠.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4일 기사 내용입니다. 원산에서 15명이나 사망했다. 뭘로? 스페인 독감으로 걸려서. 그러니까 오마뜨거라 할 얘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경과를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는 그 봄철에 잠깐 반짝았다가 들어갑니다. 다행히도. 그랬다가 여름에 함경도에서 13명 사망하고 그 뒤로 또 소식이 없어요. 그랬다가 이제 중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다가 개성에서 나타나고 11월 21일경에 그리고 서울에서 나타납니다. 경성에서. 그리고 이제 용산에서 나타나 이렇게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제 12월 14일 날 원산에서 이제 15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날 기사가 나오네요. 원산에도 악성 감기라는 얘기죠. 이제 그 스페인 독감, 악성 감기가 악감이 유행하더라. 벌써 15명, 15명이나 죽었다. 겁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전에 1918년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든요. 공식적으로는 14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약 3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1년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그 기사 내용입니다. 원산에도 그 악감, 그러니까 악성 감기가 유행했다. 벌써 15명이나 죽었다. 사망했다. 그 원산은 여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기사 내용은 개성에서 나타나고 서울에서는 특히 용산과 서울의 공통점은 그 용산은 외국 군대,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고요. 서울에서도 특히 종로에서는 그 일본인 자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전파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거지 않나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그럼 왜 갑자기 원산일까? 서울에서 육로로 전파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산은 그 당시에 무역항입니다. 일본과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무역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배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뭐 역학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만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 원산에서 이제 발병이 된 기사 내용입니다. 경성 시내와 용산에서의 유행성 감모는 날마다 더욱 창궐해서 사망하는 자가 매일 수십 명씩 된대요. 매일 수십 명이면 또 엄청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지방에서도 차차 발생합니다. 지방 어디? 원산에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매일매일 수십 명씩 사망한다는 거는 대단히 큰 겁니다. 이게. 원산부에서도 이제 부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의 행정구역 표시거든요. 원산에서도 역시 유행성 감모가 창궐해서 일반 그 민심, 사람의 마음들은 매우 불안한, 일반적으로 다들 불안한 거, 이게 또 나타나는 거 아니야? 작년에 의해서. 이 병은 다른 전염병과 달라서 예방법이 불완전함으로, 왜냐면 예방 백신 철저한 게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 뭐, 지금도 안 되죠, 지금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예방법이 완전히 없어요. 없으므로 의사들도 완전한 치료를 못하고. 다만 대응요법은 이제 증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금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스페인 독감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폐렴 증상이 있다. 그럼 폐렴 치료를 하는 거고요. 뭐 소화기가 문제가 있다. 그럼 소화기 치료를 하고 이런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대증요법. 지금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의학이 되게 뛰어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대응요법으로서
사용함으로 시내 병원에서는 환자가 10,000원이더라. 뭐, 꽉 찼다. 이제 병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정도로 꽉 찼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들도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진은 요새 사진이고요. 벌써 죽은 자가 15명, 15명이나 되고 아직 폐렴으로 변한 환자는 그리 없다. 다행이죠. 그 폐렴으로 죽은 환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금년의 간모도 그 작년과 같이 매우 악성이라더라. 악성 지독한 놈이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없다. 하면대 면으로 됐네요. 하면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자, 원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 상황을 보면요. 1918년도 한참 유행했을 당시에 그 전에 10월 16일 경찰서에서 수십 명이 결근했다. 오죽하면은 외근 순사가 경찰이 20명 중에 4명만 출근했대. 16명이 아파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경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많은 왕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전파가 되고 또 쉽게 감염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 이래 세관은 이제 무역항이 왔다 그러면 이제 뭐 관세를 매기고 하는 게 세관이거든요. 이 세관에서의 반수가 결근을 했대요. 왜? 배를 통해서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검역하는 과정이나 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감염이 됐으니까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회주점이라고 해서 해운회사거든요. 이 당시에 회주점이나 조선우선회사 이런 사람이 대부분 결근다. 즉 이거는 무역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여객 아니면은 그 배에 관계된 회사들이나 관공서가 다 감염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서 이 당시에 원산은 육로를 통한 것보다는 배를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거 회주점이 그랬다, 세관이 그랬다라는 것을 미루어서요. 그리고 더 이어서 그 다음날 보면 관청, 원산에 있는 모든 관청 사무소가 다 반수 이상이 결근했다. 이 얘기는 전파가 온 동네에 다 됐다. 온 시내.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고선 이제 10월 22일 날, 그러니까 18년도 원산에 비상하게 유행이 됐어요. 전체로 확산됐으니까. 그리고 27날 보면 원산에 창궐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역에 관계된 회사만 그러다가 관공서만 그러다가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더니 드디어 1만 명이 감염됐다. 원산 시내에서. 그리고 10,000명이 감염됐는데 현재 남은 환자는 1,500명이더라. 왜냐면 이제 그동안 치유된 환자가 있고 그리고 학생은 10분의 1이 감염됐다라는 기사. 이게 이제 1918년도 기사거든요. 이걸 봐서는 이러다가 한동안 없다가 1년 만에 또 터진 거예요. 15명이나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예전에 그것이 연상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인데 뭐 15명인데 어떤 경로로 된 건지는 모르죠. 모르지만 일반 이런 걸로 추정을 할 때 아마 무역에 관계된 회사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작년같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망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뭐 회주점이 그랬다, 세관에 대한 말은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특별히 시스템이 바뀌지 않고 1년 전과 비슷할 테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고차를 보겠습니다. 12월 14일 고차를 보면은 원산에서 15명이나 사망했다. 왜? 일본에 통해서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를 통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예방법은 없다. 왜? 백신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또 백신이 개발돼도 이게 변형을 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바이러스는 대책이 없습니다. 완전 예방이 좀 힘들다. 그리고 하는 방법은 대증요법, 증상이 나타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대증요법을 하는 거다. 그리고 개인 위생을
조심하고 양생을 양생에 힘쓰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귀결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2월 14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